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르옹끄옹 동지, 나는 당신이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으로 선고된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국가주석의 중임을 지닌 것은 위엔남 공산당과 전체 위엔남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사회주의 위협과 두 나라 인민의利益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4년 10월 22일 평양.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혁명가로 감높이 내세워주시며 끝없는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0일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오늘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보금자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령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이 살고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2014년 5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였습니다. 건설 종용을 하나하나 요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살림집을 더 건설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거기에 봉사시설까지 꾸려지게 되면 원군 하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될 것이라고, 대동강 기술계의 새로운 떠서게 될 거리를 미래과학자 거리로 명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친히 그 이름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 과학자들이 살게 될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의 건설 부대를 특별히 조직하시어 현지에 파견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사를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2월에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몸소 전용기를 타시고 건설장에 존경을 부감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모든 건축물들을 당에서 가르쳐준 형성한 대로 들여앉히니 정말 보기가 좋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어 흙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 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을 힘있게 과시하는 거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을 자기의 특색, 자기의 얼굴이 살아나게 하면서도 과학자 거리를 상징할 수 있게 독특하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건축공사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대동강 호안 정리와 주변 녹화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갈 때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당 창건 70돌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그러자면 인민군대의 건설 역량을 더 증강하며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래과학자 거리 건설을 위해 형성안만 해도 무려 592억 건이나 지도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20일에 몸소 완공된 미래과학자 거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우리식의 특색 있는 거리라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과학자 거리에서는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뿐 아니라 시안의 여러 대학 교원연구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과 150여 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우리식의 특색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됨으로써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사회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원연구사들은 당의 과학 중시, 교육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인재 육성과 과학연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결속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갈 더 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중앙 전원회들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경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질량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 제품마다의 애국의 한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원산 학생교복 공장에서 학생교복의 질 보장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에게 피복 부문의 전문 지식을 습득시키는 한편 기술 전습도 실소 있게 진행해서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기능공 학교를 내오고 이 기능공 학교 운영을 매일 정상적으로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강에서 앞선 단위들 것을 우리 공장 실정에 공장에서는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한편 종업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서 가치 있는 착상 창안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반, 종업원 호상 간 질 제고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심화시켜서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총진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제품의 질 제고에 모를 받고 생산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생산의 첫 공정이라 할 수 있는 기술준비사업, 이것을 담당한 준비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덕수 평양경공업대학 원격교육망을 통해서 설계와 가공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질의문답형으로 배우도록 하고 현장 종업원들에 대한 생산 전 30분 기술학습을 실시합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고 선진적인 가방 가공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질 평가를 과학적으로 해서 제품의 질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단위들에서 수리마, 원리마, 과소나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감나무를 많이 재배하면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 군내에서는 복숭아 나무와 살구나무, 추리나무 등 12여 종의 100여 그루의 많은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 감나무가 제일 많은데 해마다 좋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나무가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용량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작년도도 우리가 이거 매 구당 유기질들을 다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나무가 용량이 좋으면 이 잎이 이거 진하고 이 광택이 나면서 열매도 많이 달리고 알당 무게도 이거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감을 한 구당 한 30kg씩 수확하던 걸 올해는 이거 40kg, 50kg 달려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거 감나무에 감이 막 자락자락합니다. 직청중앙위원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10여 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잘 살려 해마다 많은 감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위 이 감 소혜경 부원은 자기 단위의 감나무들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 맛이 단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요 군내 안에 감나무가 한 60그루 남아 되는데 이걸 다 우량 품종의 감나무로 전환시킨 겁니다.
올해도 4월 달에 새싹이 돋아날 때 그때 키는 작으면서도 수확량이 많은 감나무 가지들을 다 접해서 한 20그루 우량 품종 감나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있는 가지들은 좀 살리고 또 속에 있는 헛가지들을 솎아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자르기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본 가지와 열매에 영양이 다 가서 알이 커지게 됩니다. 평양시 도매상업관리처 직물도매소에서도 교외에 자리 잡은 후방기지에 많은 감나무를 심고 그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설 잘해서 덕을 보는 기업소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기업소 주변의 비경지들을 찾아서 해마다 심은 감나무가 이제는 250여 그루에 달하는데 올해는 6톤 이상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업소에서는 수확한 많은 감들을 종업원들은 물론 전쟁 로병들과 영예군인들, 유치원, 타가소 어린이들에게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변화되는 날씨 조건에 따르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평양의학대학 의료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19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이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그 사람들 속에서 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과정에 바깥으로부터 공기를 부단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이 공기 속에는 먼지, 또 먼지에는 병원성 세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특히 호흡계통의 첫 입구에는 이 병원성 세균들, 먼지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제거 기능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목구멍에 있는 편도선이라든지 또 기관지 벽을 이루고 있는 벽의 상피세포, 상피세포의 미세 육모가 이 세균이나 먼지를 바깥으로 제거한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 온도가 낮아지면 이 기도 상피세포에서 이 부단히 우회로 먼지들을 올려보냈던 이런 작용이 또지고 그러다 나니까 이 먼지나 세균이 침입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조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요리나는 것과 같은 상기도 계통의 염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호흡기 계통의 질병들은 미리 막자면은 어떻게 대책을 취해야 됩니까? 우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찬 공기가 직접 호흡계통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먼지 입자들을 여과하는 작용을 하며 또 이제 침방울을 통한 비루스나 세균들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옷을 충분히 입는 문제. 아침에 찬 공기가 접촉할 때 충분히 보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차를 비롯한 더운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음료를 마실 때 음료에서 나오는 증기를 호흡하게 되면 기도벽이 마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과정에 기도벽의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재채기 이런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들에 있는 이 종합 감기증이라든지 이 아목실린과 같은 일반 항생제를 사용해서 이 발병 초기에 보다 질병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을 써도 기침이 잘 묻지 않는 이런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칼랭 알레르기나 이 천식 환자들인 경우에 기침 모지약을 써도 기침이 잘 묻지 않고 기침이 오랫동안 또 심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침 모지약보다는 세트리진이나 클로로펜이라는 것 같은 이런 탈감작제를 써서 기침을 멈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열 진통약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출혈성 서인이나 위 및 십이장경화 환자들에게서 이 해열 진통제를 사용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해열 진통제에서 이 중요한 성분인 살리칠산이 위 조맥 합성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그러니까 위 질병이 보다도 악화돼서 심한 경우에는 위 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자면 밥 먹기 전 30분에 오메프라졸과 같은 염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또 한 30분 있다가 이제 해열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장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을 한 번 사용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자의대로 자기 자체의 결심에서 약을 거듭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상은 질병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 의사와 협의하에 약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호전광들이 리바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리바논 보건성이 밝힌 데 의하면 19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6명이 살해되고 59명이 부상당했으며 20일에도 리바논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4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464명, 부상자 수는 1만 1,53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응하여 레바논 애국 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후는 지난 13일 자폭 무인기로 이스라엘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으며 19일에는 수상 네타냐후의 집을 목표로 무인기 공격을 단행하는 등 보복 행동의 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20일 히즈볼라후는 여러 방면에서 국경을 침범한 이스라엘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최근 무더기 비가 내려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8명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또한 도로들이 침수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응용 범위가 대단히 넓은 레이저 곤면 색임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이저 곤면 색임 기술은 금속이나 수지를 비롯한 재료들의 곤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기거나 곤면 성질을 변화시키는 데 이용됩니다. 연구사들은 재료의 곤면에 크기가 수십 내지 수백 마이크로미터인 미세한 홈들을 새기는 곤면 색임 처리를 통해서 재료 곤면의 적심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곤면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개발 도입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곤면 색임 기술은 모래 분사나 화학 부식, 전기 방전 가공과 같은 다른 곤면 색임 기술들에 비해서 재료와 곤면 형태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으며 조종이 쉽고 가공 속도가 빠르며 홈의 크기와 무늬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물이 생기지 않는 우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기계 부분품들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고 물에 젖지 않는 성질이 대단히 센 곤면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은 에너지와 살균제, 칠감 소비를 줄이고 설비들의 수명을 늘리며 자체 세척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기능성 곤면과 생물 수감부 등을 만드는 데 널리 이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정들에서 오이를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회용 수지거프에 부식토를 담고 오이씨를 심어줍니다. 보름 정도 지나면 오이모가 일정한 크기로 자랍니다. 다음 발포 수지통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흙 70%, 쌀교 10%, 유충 배설물 20%의 비율로 섞어 놓습니다. 구멍을 낸 빈 수지거프를 발포 수지통에 꽂아준 다음 오이모를 심고 끈의 한 끝은 들이워주고 다른 끝은 가름대에 매놓습니다. 구멍이 뚫린 수지거프 안에는 콩찍기를 넣어주고 물을 부어줍니다. 30일이 지나 가지 자르기를 자주 해주면 오이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재배를 시작해서 60일 후면 오이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이 재배 방법은
가정들에서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양의 오이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매우 실리적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반적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강수량을 훨씬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요려 소식까지 내린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평균 29.1mm로서 10월 하순 평년 강수량이 거의 2배에 달했는데 이곳은 가을철 치고는 비교적 많은 양이었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평균 5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는데 특히 손천과 천마, 홍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0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논에 심은 밀보리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농작물 비료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오전까지 안개가 끼면서 눈이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해였습니다. 이 화면은 향도봉과 백두산 촌지에서 8시경부터 찍은 화면인데 이때에는 10m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개이기 시작하면서 백두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펼쳐 보이는데 당시 바람은 북동풍이 최고 초당 7m 정도까지 불었고 낮 기온은 영하 1.1도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서 어제보다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과 오후 사이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끼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2 내지 4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신촌 지방으로서 2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과 26일에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26일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에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